안녕하세요. 자, 이제 1월 달이 시작이 됐고, 지난달에 이제 우리가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2월, 1월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월, 2월까지 하고, 3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한 바퀴 돌 건데, 우리가 12월까지는 국토개혁법 끝냈거든요. 그래서 국토개혁법 이제 뒤편으로 도시개발법을 가려고 했는데, 좀 더 중요하고 우리한테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건축법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이 좀 되면 주택법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법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는 200 100이구나.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180페이지고 그리고 책에도는 제가 중간중간에 그 전체적인 내용 정리할 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강의는 국토개혁법은 지난주에서 아마 끝났고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이 과정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그때 특강으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고 매일매일 보시는데 오늘 하는 파트가 건축법 파트인데 나중에 그 페이지 8페이지 있거든요. 8페이지가 이제 건축법 파트예요. 건축법 파트인데 이게 건축 절차 쭉 써놓고 그거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빼놓은 게 한 장이거든요. 이거 한 장만 달달 해도 건축법은 네 문제는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판서하면서 보여줄 건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뭐 좀 너무 나 힘들어서 난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럼 내가 하나 어떻게 마련해 볼 테니까 하나는 구입하시고 요거는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크니까 학원에 비치해 놓으세요. 비치해 놓고 시간 날 때마다 학원 있을 때 보시는 게 내 눈에 많이 익혀지면 나중에 보는 속도도 빨라져서 그래서 하나 기억하고 갖고 계시면 되고 자 우리는 올인원 기본서에 있는 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80페이지부터 바로 진행할게요. 자 180페이지 가면 일단 요거 써 있어요. 자 건축법 일단 건축법이 7문제 나오는데 그 건축법이 그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앞에다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용어를 쓸 겁니다라고 정의해 놓은 게 총칙 파트예요. 총칙 파트랑 2장, 3장에서 기타 파트 하면 끝나는데 일단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네? 자, 일단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는데 이 7문제 중에서 용어 정의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럼 용어 정의가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그럼 근데 7문제 중에서 우리 목표가 몇 문제냐면 4개에서 5개예요. 4개 아니면 5개. 즉 2개는 틀려도 돼. 2개 틀려도 된다는 얘기는 일단 4개에서 5개가 목표인데 용어 정리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용어 정리 무조건 한 문제 맞춰야죠. 그리고 용어 정리상에서 제일 잘 나왔다는 게 이게 건축법이니까 건축이 뭐야? 건축법이니까 건축이 뭐야? 알아야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3가지가 있는데 건축행위가 있고 뜯어 고치는 걸 우리는 이제 수선한다라고 하는데 좀 위험한 수선이면 큰 수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도 별도로 나오는데 용도 변경 뒷파트 가서 얘기하고 용어 정리 파트에서는 지하층하고 요 초고층에 되게 잘 나왔어요. 지하층 정의랑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 무슨 규제가 다르냐? 그리고 적용 대상 중에서 건축법 적용 대상은 뭐냐면 잘 봐요. 건축법은 어디다가 규제하겠네? 건축물에 규제하겠지. 그럼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그럼 뭔 차이인데? 그럼 건축물은 저희가 뭐고 공작물은 저희가 뭐냐? 일단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들이야. 그럼 얘는 다 뭐예요? 다 우리가 만든 거죠. 만들어낸 거는 얘네들 다 뭐예요? 공작물이야. 그럼 건축물도 우리가 만들어낸 건가? 만들어낸 거죠. 그럼 건축물도 뭐의 하나네? 공작물 중에 하나구나. 그럼 공작물이 이만큼 있으면 건축물은 이만큼 있는 거야. 어떤 분들은 건축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수많은 공작물이 있는데 그중에 그럼 건축물이 뭔데? 건축물은 이렇게 표현하셨어. 일단 어디에다가 지어놔야 돼요? 물 위에다가 지어놔야 돼? 도로 위에다 지어놔야 돼? 응? 땅 모든 땅이 아니야. 모든 땅에다 질 수는 없어요. 이걸 우리 대지라고 그래. 원래 토지라고 하는데 토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농지도 들어보셨나?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뭐 대지도 있고 뭐 많아. 근데 그중에 우리는 여기에만 져요. 농지에도 질 수 있고 산지에도 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건축물을 질 수 있냐 없냐의 표현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근데 지목이 또 있지. 지목은 또 뭐야? 지목 20 몇 개 있죠? 그거 또 어디서 든 거 있네? 공부했구나. 이제 진도 나갔지. 이제 말해도 되는구나. 이게 처음 강의할 때 제일 힘든 게 다른 법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 법에서 설명하면 그 선생님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지. 왜 내 꼴 지가 하고 지랄이야. 이럴 수 있잖아. 그냥 나는 안 건드려. 그분들이 하는 것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지목이라는 게 1번이 뭐죠? 전이 전답, 과, 목 쭉 해가지고 잡종지까지 있잖아. 그 모든 땅이 건축물 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는 지목을 말하는 거고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현재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인데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A 땅, B 땅, C 땅, D 땅인데 A는 지목이 대로 돼 있고 얘는 전으로 돼 있고 얘는 대로 돼 있고 전으로 돼 있어. 그럼 일단 지목을 제가 쓴 거예요. 그럼 지목은 전이다. 전이면 건축물 못 져요? 응? 전이 밭전자잖아. 밭은 건축물 못 져? 질 수 있어. 근데 현재 쓰이는 게 전으로 쓰이고 있으니 지목을 현재 대로 바꿔야겠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지의 형질을 바꿔서 대로 바꿔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형질 변경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고 하는데 국토개발법에서 배운 개발이행 허가 파트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 혹시? 없죠. 국토개발법 한번 했었죠. 혹시라도 안 오셨으면 영상 보고 계신 분이거나 그분들은 무조건 12월 달에 국토개발 한 바퀴 복습하면서 오셔야 돼. 그럼 지목이 전이면 현재는 농지인데 형질은 밭을 지금 밭으로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형질을 좀 바꿔가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로 바꾸는 거야. 뭘로 바꿔야 돼? 대로 바꾸는 거야. 근데 대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대로 못 바꿔요. 건축물을 지어야지만 바꿔져요. 왜 그러냐면 지목이라는 게 정의가 현재 쓰임새를 나타내는 거고 쓰임새. 현재 쓰임새가 뭘로 쓰이냐? 내 친구가 땅 있대. 야, 그 지목이 뭐야? 했더니 전이래요. 농사 짓고 있구나.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목이 대로 돼 있대요. 뭐 건물 있거나 건물 질 수 있는 형질이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건축행위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건축행위가 되려면 건축법에 정한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잘 봐요. 얘 지목이 되죠? 되는데 지금 현재 D는 건축물 질 수 있어 없어? 못 져요. 건축행위는 안 돼. 형질은 건물을 올 수 있는 형질이라 바로 그냥 건물 지으면 되지만 허가를 안 해줘. 왜 허가를 안 해주냐? 이 건축법 44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써 있어요. 대지하고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을 제일 지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건물을 만약에 여기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온다고 했는데 구경꾼이 먼저 달려온다 했잖아요. 했었어. 구경꾼이 전화하면 이제 소방차가 달려올 건데 소방차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진입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허가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목이 되라고 해서 건축물을 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건축 행위가 가능하냐랑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다랑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대란 말이랑 대지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야. 여기는 대지라고 써 있잖아. 대지는 건축물이 현재 있거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목이 되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현상. 현재 얘는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로 쓰이고 있는데 허가는 안 해줘요. 저런 땅은 이제 건축은 못하니까 먼지가 되는 거예요. 맹지, 눈먼 땅이잖아. 맹지라고 하는 거고 건축이 가능해. 얘는 건축 가능하죠. 전이어도 가능해. 이 C는. 왜 가능하냐? 도로가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라고 대지도로관계 법에 써놨어요. 4m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허가해주겠다. 대신에 너는 전이니까 농지니까 농지법 규제를 하나 더 받아서 농지로 쓰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 쓰겠다. 그걸 바꿀 전자에 쓸 용자 써서 뭐라고 그래? 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농지 전용 뭘 받아야 되네? 허가. 근데 이게 경미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 행정청이 할 때는 농지 전용 협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꿔 쓰겠다는 것 뜻이야. 예. 얘는 나중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그 전에 사전에 농지 뭘 받아야겠네? 전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지 전혀 허가도 받고 이것도 받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에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그러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 이 땅이 농지면 농지 전혀 허가 서류를 첨부하라고 돼 있어요.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뭐 하겠네? 협의해요. 협의가 되면 인허가 뭐 해주면 돼? 의제 해준다고 그래요. 인허가 뭐 해줘? 의제. 그럼 얘는 허가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24가지가 의제가 돼요. 24가지 의제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뭐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이런 거 다 의제해줘. 24개는 그럼 외워야 돼? 못 외워도 돼? 못 외워도 돼요. 4가지 아닌 거 의제 안 되는 거 시험에 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거는 외우세요라고 하면 그거 외우고 의제되는 거 되게 많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얘는 건축이 가능하고 얘도 건축이 가능한데 둘 중에 누가 문제가 좀 생겼냐? 얘가 문제가 생긴 게 현재 얘는 지목이 되니까 바로 허가 나지만 얘 무슨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 농지법에 가면 농지 외로 전용하려면 돈 내라고 돼 있어요. 돈 내라.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돼.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땅값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어느 게 비싸겠네? 대가 비싼 거야. 농지 보전 부담금이 2천만 원 나온대 저 땅이. 그럼 얘가 2억이면 얘 1억 8천이어야지 정상가가 되는 거야. 2천만 원을 내야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2억, 2억에 나왔네? 그럼 얘를 사는 게 맞지. 대가 훨씬 더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거는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지목이 전인데 건축도 안 되고 형지 변경 해봤자 허가를 안 내줘. 근데 민법에 가니까 뭐가 있냐? 토지 사용 승낙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2m만 접해서 통행로로 써. 그래서 지역권 설정을 한 거야. 지역권. 땅 지자 움직일 역자. 땅을 움직이는 권리, 이동 권리죠. 그럼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 저 지역권 있어요. 허가해 주세요라고 허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대요. 그럼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하면 허가해 주는 거야. 왜? 대지도로 간 게 맞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만약에 승낙을 안 해주고 지역권 설정 안 해줬다. 그럼 얘는 평생 뭘로 쓰는 거야? 그냥 전으로 써야 돼. 맹지야 그냥. 그래서 맹지가 대지로 되면은 땅값이 가겠네, 떨어지겠네? 올라가죠. 그걸 우리는 실무상에서는 맹지 탈출이라고 그래요. 맹지 탈출이 되면 땅값이 3배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대지 가격의 3분의 1 정도 선이 적정 거래선으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적정 거래가 한 3분의 1이더라고. 평균치가. 얘가 1억이면 얘 3,300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역권 설정에서 100만 원씩 매달 낸대. 그럼 얘는 대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3,300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맹지 탈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아니면 앞에 땅을 사가지고 합필하든가. 아니면 지분을 뭐 매입해서 통행을 하든가. 어쨌든 맹지 탈출 방법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 얘는 건축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목은 건축하고 관련이 없어요. 지목이 뭐는 상관이 없다. 현재 지목은 이 상태로 돼 있는데 이게 건축이 가능한 조건에 맞냐? 옆에 뭐가 있냐? 도로. 몇 미터 이상 접했냐? 몇 미터 이상? 차가 들어오려면 2미터가 돼야 되거든. 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한 명 지나가면 안 된댔잖아요. 자동차 한 대 지나가야 된댔죠. 그래서 한 사람당 1m 잡았어요. 자동차가 폭이 2m니까 몇 미터요? 2m.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자, 그럼 너비가 얼마? 그럼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이걸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땅의 연면적이 너무 높은 거야. 2m만 접하면 문제 생기고 도로가 4m 문제 생기죠. 연면적이 이거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겠다. 연면적이 커지면. 그래서 건축법 뒤쪽에 가면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너 6, 4접이 해당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너비가 얼마 이상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래? 4m 이상.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너 6, 4접이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봐. 너 6, 4접. 너 6, 4접. 이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헷갈리게 합니다. 너 4, 6점, 4, 6점 헷갈리게 해버려요. 예. 너비가 얼마 이상 돼야 돼?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하래? 4m 이상 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연면적이 커서 작아서. 그럼 연면적 얼마를 잡았냐? 2000 잡았어요. 2000 잡았으면 600평.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공장은 웬만하면 1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창고 공장 찾는 사람들은 도로가 6m 도로 아니면 안 사요. 허가 안 나올 건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거를 법에선 이렇게 써놨으니 실무에서 저거에 맞는 땅을 찾아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공법 과목은 이미 배우고 나면 여기 나가면 바로 써먹을 수 있어요. 예, 개공이나 소공 잘 몰라. 예. 예. 옛날 법규 아는 사람들은 개정된 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 배우는 것들을 따로 배울 필요 없이 공법에서 배워주면 좋은데 걔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실무 다시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좀 공법 배워두면 그래도 고상철한테 배웠다고 그러면 실무 나가면 좀 알아줘요. 안 웃겨요?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관계가 대지도로 관계인데 그럼 제일 먼저 건축법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적용 대상물이 아까 건축물이죠. 건축물 어디다가 지어야 돼? 토지 중에서 뭐 대지에다. 그래서 대지란 말이 나온 거야. 그럼 대지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대지에 건물을 지었을 때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요. 비가 아우 차가워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걸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겠네.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붕을 받치려면 요게 기둥이 있어야겠네. 기둥이 있거나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벽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럼 기둥이 있어야 돼, 벽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두 개 같이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뭐는 반드시 있어야 돼. 지붕이 있는데 뭐가 있으면 기둥, 건축물로 보겠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겠다.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지붕이에요, 기둥이에요, 벽이야? 그래서 용어 정의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정의를 만든 사람이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는데 얘를 발로 살짝 밀었더니 쑥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뭐가 돼야 돼? 정착돼야 돼. 그럼 용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뭐가 있어야 돼? 기둥. 지붕하고 또는 벽. 그거 있으면 건축물을 보고 얘네들을 가지고 규제하겠다. 건축법에서는. 그럼 얘네들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개념이 이거야.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개념부터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죠. 왜 건축물이야? 그랬더니 뭐 있네? 지붕 있고 벽도 있죠. 그리고 토지 정착돼 있잖아. 건축물 맞아요. 그럼 얘 무슨 법 적용받는다? 건축법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얘 보세요. 얘 지금 현재 마포대교인가? 이게 무슨 대교잖아. 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건축물이 아니지. 왜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지붕이 없잖아. 제가 아까 필수 요건이 지붕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붕 없으면 건축물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공작물이야. 그럼 얘는 건축법으로 지은 게 아니라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 특별법에 따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럼 우리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항상 토지가 있어야 되고 토지 위에다가 반드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지붕. 그걸 받치려면 기둥이 있어야지. 저 건축물 맞습니까? 네. 이거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하나 있어라. 벽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가 기둥과 기둥 또는 뭐가 있으면 돼? 벽.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지붕. 이랬더니 문제가 생긴 게 얘는 이제 규제를 받아야 규제를 받으니까 얘는 규제 건축법을 받아서 얘 건축법 받았죠? 그럼 얘 안전해야 돼요? 덜 안전해서 다 무너 주워버려야 돼? 안전해야 되잖아. 안전해서 만들어 놨더니 요거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담장을 만들었어. 담장을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요 아침에 문 열고 나와 가지고 나는데 담장이 무너졌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얘는 안전한데 얘가 이거 딸려 있는 거잖아. 이 딸려 있는 게 불안하면 안 되잖아. 근데 담장은 뭐가 없는데? 지붕이 없어요. 이제 무슨 물이야? 공작물이야. 그럼 건축법 쪽에 안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건축물에 딸려 있어서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게 있으면 걔도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걔도 건축물로 보겠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물로 봐요. 대문하고 뭐까지? 담장. 봐. 근데 현재 어디에 정착하라고 분명히 토지에 정착하라고 그랬는데 정착이 안 돼 있고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상에 고가에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뭐 1960년대 지하철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하철이 생기니까 지하철 타려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데 개찰구가 있고 옆에 상가도 있고 한데 뭐 걔네들도 안전해야 돼요. 불안전해서 불타서 다 죽어버려야 돼.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나 고가에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무소다, 아니면 공연장이다, 점포다, 차고다, 창고다. 그럼 쟤네들도 뭘로 보겠대요? 건축물로 보겠대. 그래서 요 단어 자체를 시험에 내는 거야. 예. 어디에 설치하거나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는데 용도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요 5개는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한번 따라해.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점포, 창고. 요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토지에 정착하지 않은 지하에 설치하는 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죠? 지하에 있는 점포는 건축물이라고 했잖아, 지금.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지하에 있으니까 정착이 안 됐으니까 차고는 건축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이 5개 단어는 건축물로 보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주택이죠.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법 받았겠네 얘네들은. 건축법 받아서 진 거야. 그럼 건축법상 건물 짓는 사람을 이제부터 용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용어를 쓰면서 얘네들이 그럼 건물을 지려는 사람을 이제부터 건축주라고 하겠다. 그럼 건축주는 이거를 해당 지역, 여기 지역 있죠. 여기 지역이 있으면 관할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있죠. 그럼 시군구한테 가서 뭘 받으래? 허가.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한 다음에 공사 시공하고 다 끝나고 나면 써도 좋냐고 사용 검사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그러면 이제 건축주는 이 허가 절차에 맞춰서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얘가 태어났어. 태어나면 없던 물건이 생겼죠. 우리가 사람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출생신고하잖아. 그래서 얘 뭐가 나오죠? 주민등록회잖아. 그럼 얘도 건물이니까 얘 뭐 해야 돼? 주민등록해야지. 그럼 얘는 어디다 하냐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다 해야 돼. 그럼 건축물 관리 대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아들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출생신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아들이다 하고 이건 얘 누구 겁니다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무슨 등기 해야 돼? 최초로 하는 등기?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하겠죠. 뭐가 나와야 할 수 있겠네?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야. 처음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예. 근데 얘가 동이 바뀌었어. 내가 살고 있던 동이 풍납동인데 잠실동으로 편입됐어. 그럼 내가 바꾼 거예요? 행정기관이 바꾼 거야? 그럼 내가 가가지고 등기 신청해야 되는 거야? 정부에서 알아서 촉탁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하는 거는 신청주의인데 나머지는 다 촉탁 신청이에요. 등기법에 배우는 게 그거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 건축주란 말 썼고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뭘 사야 돼? 대지. 대지를 봤더니 옆에 뭐가 있어야 돼? 도로. 도로도 있고 건축법상 허가 나겠네? 그럼 허가권자 신청해서 2년 안에 착공 신고한 다음에 시공해라. 근데 건축법규에서 이 절차를 안 봐주고 무허가로 진 거야. 허가를 안 받고 졌어. 무슨 법 위반했네요? 건축법 위반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벌 받아야지. 그걸 규제하겠다. 이거를 절차를 안 거치고 니네가 건물 지면 철거 명령을 하든 이행강제금을 때리든 규제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그걸 만든 법이 무슨 법이에요? 건축법이에요. 그럼 이제 건축법하고 아까 할 때 아까 공작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건축물이 많다고 그랬어? 공작물이 이만큼이면 여기 안에 건축물이 있는 거야. 그럼 건축물은 무슨 법을 받겠네 이거? 건축법 받아요. 적용 대상이야. 그러면 공작물은 건축법 규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만 대상인 거야. 근데 걔네들 중에서 너 니네들은 조금 위험한데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상 니네 공작물인데 너 축조할 때 그냥 하지 마. 위험하니까 신고해라. 그래서 건축법상 축조 신고 대상도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서는 잘 들어봐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이거 담장 보이세요? 담장. 담장 있었잖아. 근데 아까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로 간주하지만 그냥 맨 땅에다가 담장을 세울 수 있죠. 담장을 세웠는데 지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없으면 공작물이니까 건축법규 적용 안 받잖아요. 근데 얘가 2m를 넘어버렸어. 2m 넘어버리면 지나가다가 얘 무너지면은 빠이빠이 짜이지는 되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2m 정도 넘으면은 이거 신고를 해야겠다. 공작물이지만. 그래서 여기 옹벽하고 담장 같은 게 일반적으로 몇 m를 넘으면 2m를 넘으면 너는 신고는 좀 해야겠어. 뭐지만. 근데 그럼 얘네들은 1.8m가 됐어. 1.8m. 그럼 신고해야 안 해? 안 해요. 2.5m면 해요. 2m면 안 해요. 넘는 이잖아.
넘는 다른 말로 초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숫자 하나 기억하면 되겠네. 몇 미터? 2m 하나 기억하는 거야. 예. 그럼 2m를 넘는 옹벽 담장은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상 뭐는 해라. 신고. 그럼 얘는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법에서 어떻게 써놨냐면 봐요. 자, 대지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자, 대지. 아까 대지가 그러면 이거 봐봐요. 여기 대할 때 요 대가 무슨 대자냐면 흙 위에 뭘 올려놨죠. 땅 위에다 뭐 올렸잖아. 지목이 대할 때 저 쓰는 거야. 현재 땅에 뭐를 올릴 수 있는 형질 갖고 있어서 대라고 할 때 저게 지목 대자예요. 흑토자에다가 위에 대신 대자 써놨잖아. 그러면 대지란 요 땅 중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A 땅이고 이게 B 땅이야. B 땅인데 A가 건물을 지을 때요. 요렇게 지어도 되고 요렇게 지어도 되는데 이렇게 지면 되나? 자, 이제 요거 앞에 거 1번, 2번, 3번. 1, 2, 3 중에 누구는 안 돼요? 3번은 안 되죠. 근데 왜 3번은 안 돼? 그러면 왜 3번 안 되냐?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열받아? B가 열받죠. 네가 갖고 있는 땅에 건물 짓는 건 내가 상관없지만 B 땅에다 짓는 건 안 되지. 그러면 대지라는 걸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라는 걸 정의할 때 너가 갖고 있는 땅에서 건축물을 짓게 해주겠다. 하나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는, 즉 소유권 등록단이라고 하죠. 소유권 등록단이 이거 지적법에서 배웠을 건데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필지라고 그래. 그럼 요거 하나 필지 안에 요거 건물 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하나 필지 여기 이쪽에 도로가 있어. 여기도 건물을 질 수 있죠. 그럼 이건 누가 져야 돼? B가. 그럼 요거 하나 대지, 요거 하나 대지네. 그럼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대지. 이걸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의 하나의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 필자가 무슨 필자예요? 부필자예요. 부필. 연필할 때 필자야. 그 부필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있으면 이거 내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그럼 여기까지 내 땅이라고 이렇게 선 긋죠. 붓으로 걷다고. 붓으로 거은 땅,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 이게 필지예요. 이 부필자잖아. 그래서 하나하나의 필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야. 그러면 붓으로 이렇게 거가지고 하나의 구획을 했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래? 필지. 그래서 일목주의라고 해서 아마 지적법에 배울 거야.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건물 지어야죠. 그래서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1필지가 그거 뭐다? 1대지다. 단 예외는 있는데 지금 갑자기 왜 건축법 하다가 왜 지적법을 해요? 그게 아니라 지적법에 있는 필지라는 개념이 곧 하나의 대지다. 근데 단 두 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예외는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앞에다가 이건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의 지적 파트 있죠. 지적 파트에서 주로 나오지 공법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례는 아셔야 되니까 봐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써놨는데 이거 뭘 얘기하냐면 자 봐요. 자 이거 A 땅이고 이거 B 땅이야. 그럼 A는 여기다 건물 지어야 되고 B는 여기다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 땅을 건물을 짓고 싶어 죽겠는데 땅이 모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을 얘가 이거 살 거래. B한테 살 거래요. 그럼 B는 나중에 저거 뭐 하죠? 땅을? B는 저거를 뭐 해야 돼? 분할 나눠야 돼. 그럼 A는 나중에 뭐 해야 돼? 합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현재 상태는 필지가 몇 개지? 2개인데 나중에 얘가 건물 이렇게 질 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요거를 내가 합칠게요.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합칠게요. 허가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현재 상태는 필지가 몇 개지만 하나의 필지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경우는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제가 저게 2개 필지 하나의 필지로 뭐 할 거야? 합칠 것을 뭐 했으니까 조건이면 허가해 주겠다요. 현재 상태는 필지가 몇 개지만 2개. 2개지만 허가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B 입장에서는 현재 1필지 중에 이 부분이 하나의 대지로 들어갔죠.
1필지에 일부가 대지로 들어왔잖아. 그럼 얘는 나중에 뭐가 조건이에요? 분할, 나눌 게 조건이잖아. 그럼 1필지인데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되는 경우잖아. 그래서 요거 사용 승인 신청하기 전에 제가 나눌 겁니다. 요걸 조건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이 필지 중에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예외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말뜻은 그 뜻인지만 아시면 돼. 이 사례를 외우는 게 아니야. 하나만 더 할까? 혹시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걸로 그리자. 여기 땅이 A 땅, B 땅, C 땅, A, B, C, D야. 그러면 요 4개 땅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아파트를 짓 거래요. 아파트. 이걸 아파트 주택단지라고 그래. 근데 현재 요거를 아파트를 지려면 필지가 101번, 102번, 뭐 103번 써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하나로 다 뭐 해야 이거? 합쳐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하면 필지 하나로 통일돼요. 현재는 몇 개인데? 네, 그럼 몇 개 이상이?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해가지고 허가받는 거잖아. 요거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현재 필지가 여러 개지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사업계 승인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지만 2개가 하나의 대지 되는 경우죠. 얘는 일부가 하나의 대지 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이건 어느 법에서 나올 거예요? 지적법에서 나와.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 뭐 이러면서 나올 건데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이거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요거예요. 핵심. 네. 잘 봐. 대지는 안전해야 돼요. 불안전해서 다 건물 져가지고 다 무너져 죽어버려야 돼. 안전하려면 문제가 잘 봐요. 자,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면이야. 대지면이에요.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다 건물 졌어. 건물 지었을 때 이 도로면하고 봤을 때 대지면이 높지 않고 낮으면 이게 낮아버리잖아요. 여기 낮으면 뭐가 들어오네? 물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높여야 되죠. 그럼 요 대지면이 높아야 돼, 도로면이 높아야 돼라는 원칙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면이 높아야 돼요, 도로면이 높아야 돼. 그럼 대지면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그래서 여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높아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배수 지장이 없어. 방습의 필요가 없대. 그럼 낮아도 됩니까? 그래서 예외.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낮아도 된다. 그럼 원칙하고 예외만 하시면 돼. 항상 대지는 강행 규정이에요. 얘는 끝날 때 머스트 규정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도 되는 경우 있습니까?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습지, 매립지, 습한 땅하고 매립한 땅은 나중에 건물 졌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땅이 물렁물렁하니까 나중에 침하 현상 생길 수 있죠. 안전하지 못하니까 집안 개량해야 된다. 안 해가지고 무너져서 다 죽어버려야 된다. 해야지. 개량해야지. 그래서 습한 토지, 물이 날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기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는 건축하려면 성토 집안 개량 필요한 조치를 하유한다. 끝날 때 하유한다. 강행이죠. 배수라는 게 뜻이 뭐냐면 물 뺀다는 뜻이에요. 배수라는 건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 건물 지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쓰는 더러운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물을 오수라고 그래요. 오수. 예를 들어서 오수라는 거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죠. 배출하려면 물 빼는 시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우수라고 그래요. 비우자 써서. 그래서 우수나 오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하유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하나 더. 대지는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싹 미른 상태에서 졌단 말이에요. 주변이 황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전기능환경미관이에요. 안전기능환경미관. 환경 때문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조경. 조경의 뜻이 뭐야? 나무 심으라고. 조명이 아니라 조경. 나무 심으라고. 그럼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축을 하면 건축주는 그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건물이 크냐 작냐에 따라 조례가 몇 퍼센트 보통 10%거든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이나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지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 그래서 이거 대지 면적인데 이걸 건축 면적 200이라고 꼬셔요. 잘 봐. 대지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대지 면적이 기준이 돼야지 건축 면적이 기준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대지 같은 자식이라고 그래. 따라봐. 이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야. 200제곱미터 이상이 뭐? 대지. 이 대지라고 그래. 뭔 대지? 이 대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대지하고 도로 관계가 있을 때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으면 무슨 관계 있어요? 라고 할 때 너비가 얼마 이상 최소?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할 것. 2m 이상 접할 것. 이게 원칙이죠. 단 연면적이 커져서 2000 이상이 되면 너비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너 6, 4, 접. 원칙은 4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지와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 5개예요. 5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제가 건축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형광펜은 어디다 쳐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럼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뭐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또는 뭐예요? 벽. 여기서 또는이라는 게 영어로 뭐죠? or 관은 and. 그러니까 지붕 and 기둥 or 벽이에요. 나중에 하면 요 또는을 콤마로 바꿔서 냈었어요 옛날에. 그럼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아니야. 여기 정의는 얘하고 얘만 있어도 되고 얘하고 얘만 있어도 된다. 지붕은 무슨 요소다? 필수 요소다. 근데 요거에 딸려있는 아까 대문 담장 있었죠? 요것도 포함합니까? 예. 그럼 대문 담장도 포함한다. 그리고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데 사무소, 공연장, 부지하지 않고 얘도 건축물에 해당합니까? 네. 예.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 영위자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28회 때 지문 봐보세요. 지하에 공작물인데 설치하는데 점포래요. 이게 건축물이다, 건축물 아니다.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한다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걸로 답지문이었어요. 지하의 점포도 건축물 맞습니다. 됐어.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럼 건축물이라는 거에다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자 봐요. 좀 전에 공작물 중에 옹벽하고 담장이 옹벽하고 뭐야? 옹벽 담장은 몇 메타를 넘으면 2m를 넘으면은 뭘 하래요? 신고 대상 공작물이잖아. 얘는 단순 수치 암기이기 때문에 외우면 풀고 모델 못 푸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쉬워. 봐봐. 여기 표 보시면 제가 체크하는 것만 잘 보세요. 여기 넘는이라고 썼죠. 넘는인데 얘 뭐라고 돼 있네? 이야. 그 다음에 얘 넘는이야. 그러면 다 넘는이 기준인데 한 놈은 뭐네? 그럼 얘는 시험을 잘 냈겠네? 네, 잘 냈어요. 그리고 옹벽하고 담장 몇 미터 기준이에요? 2m. 그럼 만약에 3m의 옹벽은 신고해야죠. 5m는 해야 돼요. 2m는 안 해. 그 넘는 초과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광고판 나왔어. 광고는 왜 하는 거냐면 광고 왜 하는 거랬지? 광고 왜 하는 거야? 사라고 하는 거야. 사라고. 물건 사라고. 뭐라고? 사라고. 광고 왜 하는 거라고? 사라고. 광고는 무조건 광고 나오면 4m 나와야 돼요.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사라고. 이거 광고 사라고 하는 거잖아. 사고 싶다. 사라고 하는 거잖아. 얘 공작물 맞아요? 얘 지붕이 없습니다. 광고판 가면 위에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광고탑은 몇 메타가 기준이다? 4m. 머릿속에 4m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옛날에 6m였던 놈이 있는데 이게 장식탑하고 기념탑하고 첨탑이 옛날에 6m였었어요. 근데 얘가 6m였는 걸 뭘로 바꿨어요? 그렇게 시험에서 저 장기첨을 잘 내는 거야. 그래서 장기첨탑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장기첨탑 사라고. 장기첨탑 사라고 광고하는 거야. 장이 뭐예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래서 요거는 4m 숫자나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따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설비. 이걸 태양광이라고 해요. 태양광 발전 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요거 본 적 있나? 이거. 이런 거 봤어요? 봤었죠? 본 적 있어요? 그럼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 얘가 우후죽순으로 산에 막 생기니까 규제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좀 낮으면은 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규제가 안 되지만 얘는 햇빛을 받으려고 애들이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m 넘으면 이거 신고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는 몇 미터를 기준으로? 5m 기준이에요. 그래서 혹시 태양의 후예라고 들어봤어요? 그 누가 주인공이에요? 또 그런 건 또 기억이 나요. 송중기하고 송혜교 뭐 결혼했다가 뭐 서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지만 그때 송송어풀이라고 했어요. 그걸 태양의 후예를 태양의 오예라고 그래. 따라서 태양의 오예. 태양의 오예. 태양 나오면 몇 메다야? 태양의 오예 5m 기억하면 돼. 그리고 4, 5, 6이 특징이 있어요. 얘 보세요. 굴뚝 뾰족한 거죠. 골프 연습장 가면 철탑이라고 돼가지고 금을 걸어놓은 게 있어. 그 철탑이라고 그래. 주거 상업지역에 통신용 철탑 있어요. 이게 뾰족한 거예요, 얘네들. 뾰족한 거는 전부 다 기준이 몇 미터로 돼 있어요? 6m 돼 있어요. 왜 6m 되면 요거 철탑 뾰십 된 거 있지 이거. 요게 뾰족하게 생겼어 이렇게. 요게 통신용 철탑인데 얘네 전부 다 몇 미터로 돼 있어요? 몇 미터? 예, 몇 미터에? 몇 미터에? 몇 미터에? 이렇게 굴뚝 있죠 굴뚝. 굴뚝은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없어요? 굴뚝 지붕이 있으면 이제 죽어 좀 있다가 연기 빠져야 되잖아. 굴뚝 몇 미터에? 몇 미터에? 몇 미터에? 6표 쪽이라고 그래. 뾰족한 건 다 몇 미터다? 6m. 뾰족한 거 머릿속에 기억해둬요. 뾰족한 거 몇 미터? 6m. 근데 7번하고 8번이 둘 다 8m가 기준이거든요. 이 물탱크가 고가 수조예요. 그리고 기계식, 철골식, 조립식 주차장 있죠. 둘 다 8m가 기준인데 얘는 8m 뭐로 돼 있네? 이게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 요거예요. 요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차 넣으면 웽 올라가는 거. 얘는 주차장법에서 규제를 세게 하려고 8m 이하까지는 건축법상 규제를 받고 8m 넘으면 주차장법상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 이하까지만 규제하겠다. 얘는 8m 이하다. 이거 시험에서 넘눈으로 꼬시면 안 돼. 주차장만 뭐야? 8m 이하고 물탱크 있죠, 물탱크. 이건 몇 미터 넘을 때? 8m. 그래서 이걸 고주팔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고주팔. 고가수조랑 주차장은 몇 미터를 기준으로 8m를 넘으면 신고인데 주차장만 8m 이하. 이하로 돼 있어요. 8m 이하.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걸 고주팔이라고 그래. 고주팔. 그다음에 지하 대표는 여기 지하 대표 있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 방공호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 지하를 의무적으로 막 했었어요. 그 전쟁 나면 재 수무라고. 근데 이걸 크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상하게 크게 쓰니까 30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몇 제곱미터?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으면 너 신고해라. 그래서 지하 대표 다 작아. 그래서 되게 조그매 다. 이게 9평이거든요. 9평보다도 작게 해놨어 다. 그리고 제조 저장 유의서 이거는 의미 없고요. 조례가 정하는 거니까. 조례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조례가 정하는 게 있다. 결론은 이거 하나 기억하는 거네. 2, 4, 5, 6, 8, 30인데 전부 다 뭔데? 넘는인데 이하가 하나 있었죠. 이하, 고, 주, 8. 주차장만 8m 이하. 묻는 말에 대답하시면 돼 이제. 옹벽 담장은 2m. 광고판 4m. 굴뚝 6m. 무슨 말인지 알죠? 물탱크 고가수조 8m. 장식탑 장기첨탑 사라고. 지우지 않았는데 장식탑. 제가 왜 빨간 색깔 왜 하는지 아세요? 네. 장기첨은 뾰족한 건데 4m로 바꿨다고. 그래서 장기첨탑 뭐라고? 사라고. 그래서 장기첨탑 광고 사라고 그랬어요. 5m 나오면 뭐 떠올라야 돼? 태양에너지 발전. 네. 뾰족한 거는 그럼 다 외웠어요. 외웠어. 자, 해볼게요. 대부분은 다 넘는이 기준입니다. 대부분 넘는이 기준인데 이하를 기준으로 다 했어요. 초과를 했어요. 초과. 근데 이하를 하는 건 한 놈. 주차장. 그 하나만 기억하고 옹담. 광고는
사라고. 장기 첨탑 사라고 그랬어요. 태양에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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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 뾰족한 거는 6m. 고주 8인데 여기서 누구만? 주차장만 8m 이하. 나머지 다 넘는 이면 얘는 공작물이지만 뭐 하세요? 축조 신고하세요.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고 해낸 거야. 그래서 옹담 2. 옹담 2. 광고 나오면 자, 뾰족한 거 6m. 고주 8인데 고가 수저는 8m 뭐야? 넘는 인데 주차장만 8m 이하.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특시 군구청장에게 뭐 하래? 공작물인데 신고하는 거죠.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그럼 여기서 신고 대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신고 대상 아닌 걸 찾아야 돼. 신고 대상이 4개 있다는 얘기네. 신고 대상 4개를 지우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봐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8m의 철탑 뾰족한 거죠. 뾰족한 거는 몇 메타? 6m 넘었잖아. 신고해야 됩니까? 네. 옹담 2m 넘었죠. 넘었으니까 신고해야지. 굴뚝은 뾰족한 거니까 6m 넘었으니까 신고해야지. 지하대표 아까 얼마? 30 넘었으니까 신고해야지. 장기 첨탑 사라고. 몇 미터 넘으면? 3m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 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 5번 이렇게 된 거야. 외운 사람은 푸는 거, 못 외우면 못 푸는 거지 뭐. 다 5번인지 알죠? 4.1m면은 신고해야지. 4m를 넘으면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 해서 5번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 관련돼서 나오면 요 3번은 머릿속에 내가 맨 위에다가 써놨어요. 간단한 기에서 옹담 2. 광고는 장기 첨탑 사라고. 태양에 어예 뾰족한 거 6m 고주 8 주차장만 8m 이하. 됐어. 그거만 일단 외우면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층 갈게요. 지하층은 지하층 잘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지하는 뭐냐면 이 건물이 자 이렇게 생겼고 이 지표면입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은 바깥에서 봤을 때 일단 이 건물은 몇 층으로 보이세요? 3층으로 보이지 지하는 안 보이잖아. 일단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지하는 산입 안 해. 얘는 지하 베이스라고 그래. 베이스 1, 1, 2, 3. 몇 층 건물이네? 3층 건물인데 이 건물을 전체 용량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 용량은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죠. 바닥 면적을 더한 거 1년 바닥면 쌓을적. 바닥을 다 쌓아서 더한 거 뭐예요? 연면적. 바닥 면적이 얘가 다 1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100제곱미터야. 그럼 얘는 연면적은 얼마지? 연면적은 400인 거죠. 근데 용적률 규제를 할 때 용적률은 어디서 쌓는 거예요? 대지위에서 쌓는 거지 얘는 쌓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포함이 되나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게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거야. 근데 그럼 어디까지를 지하층으로 볼 거냐?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표면이 이렇게 되면은 지하예요, 지하 아니에요? 이만큼 들어갔고 이만큼 들어갔어. 지하 아니죠? 진짜로? 지하야, 지하 아니야? 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서 짝이잖아. 그럼 지하 아니죠? 그럼 얘네가 기준을 잡을 때 절반 잡은 거야. 절반. 그럼 땅의 절반 이상이 묻혀 있어. 그럼 뭐로 보겠대? 지하. 근데 이게 평평한 땅이면 좋지만 경사지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최저 높이를 기준 잡아야 돼요? 최고 높이를 기준 잡아야 돼? 얘를 기준 잡아야 돼? 얘를 잡아야 돼? 애매하잖아. 그럼 평균 높이 하면 되지. 그래서 평균 높이가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정의가 당해 층의 바닥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는데 해당 층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이상 들어가면 지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 기억하는 거예요. 평균 높이, 최고 높이, 최저 높이. 평균 높이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그러면 평균 높이 2분의 1을 갖고 틀리게 하는 거예요. 여지껏. 용어 정리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얘는 지하가 되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로 간주해서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땅 밑에 있는 부분이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뭐다?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연면적 할 때는 다 둬야 되죠. 연면적에는 포함해야지. 단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할 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지하가 의무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이라서 지하층은 용적률 규제할 때 빼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지하 거의 안 짓거든요. 안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뭘 것 같아?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는 건축비가 800이면 지하로 하는 1층 짓는 거는 평당 1200, 1300이에요. 땅 파야 되는가. 게다가 거기서 만약에 뭐 튀어나왔어. 유물 나왔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하 안 파고 다 피로티를 올리잖아.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지. 비용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많이 짓겠다고 그러면 많이 줘라. 20층을 하든 100층을 하든 네 맘대로 해. 의무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야? 임의사항이야. 그럼 하나 문제 내볼까? 지금 현재 자, 이 상태인데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가 평균 높이야. 평균 높이가 h고 층 높이가 라지 h야. 이게 h. 라지 h가 2분의 1 h보다 이상이어야 돼. 이 높이가 2분의 1보다 크면 그럼 얘는 지하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가 h가 4m인 거예요. 높이가 4m야. 근데 평균 높이가 스몰 h가 2m냐 3m냐 4m냐에 따라 층수가 달라져요. 봐봐. 현재 4m인데 이게 평균 높이가 2m면 이게 지하다 지하 아니다. 이봐 벌써 안 되잖아. 2분의 1 이상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 2분의 1 이상 들어갔잖아. 2m 이상 들어갔잖아요. 뭐예요? 지하. 3m 들어가면 지하. 얘는 완전히 지하죠. 그럼 1.9m면 지상이죠. 그 문제인데 자, 층고는 4m인데 평균 높이가 2.5면 2분의 1 이상 들어갔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뭐예요? 지하. 4m인데 평균 높이가 2m면 2분의 1 이상 들어갔죠. 그게 뭐예요? 지하. 4m인데 2분의 1 이상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지상층이다 이 뜻이에요. 이 됐어 이거? 안 됐어 몇 명? 그림 그릴 테니까. 이거였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 건물 몇 층이죠? 3층인데 제가 선을 그을 때 이 선을 긋잖아요. 이 선을 걷어 이렇게 걷는데 요 층 높이가 4m인데 평균 높이가 제가 숫자 쓰는 순간 몇 층인지가 나오면 공부 다 된 사람이에요. 자, 정신 바짝 차려봐요. 이거 하고 쉴게요. 틀리면 또 커피 한번 해볼까? 자, 해볼게요. 층 높이가 4m인데 지금 현재 얘가 평균 높이를 봤더니 1.7m래요. 몇 층이에요? 응? 빨리 대답 안 해? 4층이죠? 왜 4층이야? 지상이니까 4층이지. 그게 안 된다고. 빨리빨리 안 돼요. 여기 2m면 3층 지하니까 그거 맞았잖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하냐 지상이냐 구분을 못하면 층수 계산을 못해요. 지금 현재 왜 층으로 보이는데 3층인데 지하면은 3층이죠. 지상이면 4층이잖아. 그럼 2m면 지하예요 지하 아니에요? 지하니까 몇 층? 3층. 1.7이면 2분의 1 이상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으니까 지상. 지상이니까 몇 층? 4층. 얘가 4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서는 요거 갖고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층수 관련된 건 다 끝났고 요 뒷페이지 가면 이제 규모 제한 관련돼서 건폐율 용적률은 정의라서 어렵진 않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